안녕하세요. 통코치 김성환입니다. 금일 실전 코칭 코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최근 경제 상황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초고속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최근에는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이나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경기 하강기에 작년부터 연끌로 부동산에 투자한 2030 세대, 흔히들 MZ 세대의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마인드 디톡스 차원에서 제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기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현지 시각 호주 시드니에서 미국 시애틀, 한국 서울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인플레이션 탓에 미 연방준비제도 등 각국 중앙은행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 주택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 팬데믹 경기 부양을 위해 2년 넘게 유지됐던 이지머니, 즉 저금리로 빌린 대출금이나 주택을 구입했던 이들이나 주택 신규 구매자들 모두 금리 급등으로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이다. 특히 막 경제 활동을 시작한 2030 세대, MZ 세대 등 젊은 층이 위험하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는 것을 처음 겪기 때문이다. 자, 라고 기술하고 있네, 그죠? 이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러한 장기 불황이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젊은 세대, MZ 세대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충격이 큰 충격으로 또 와닿을 텐데요. 이런 경기 불안기 위기에 빠진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장 돈을 잃거나 자금 압박을 받는 사람의 심정은 정말 애가 타들어갈 것입니다. 매달 수입에서 대출 이자가 꼭꼭 빠져나가면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바듯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급전이 필요할 때 자금을 빌리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돈의 압박 속에서 몸도 마음도 점점 피폐해 갈 것입니다. 이럴 때 극단적인 생각이나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먼저 할 일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론이나 주변의 소음 속에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진 자신을 마주보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 속으로,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자기 자신을 혐오하거나 또는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이 불길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거센 혐오와 자기 분노의 불길을 넘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실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침묵 속에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둘째,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분노와 혐오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용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혐오는 자기 파멸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스스로를 올가매고 혐오한다면 그 끝은 비극일 수밖에 없겠죠. 잘한 결정을 한 것도 나고 못한 결정을 한 것도 바로 나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친 것은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 쓰나미가 밀려올 때 바닷가에 왜 집을 지었냐고 한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바다에 집을 지을 때는 멋진 바다 뷰가 너무나
멋있었겠죠. 물론 쓰나미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태풍은 오고 쓰나미는 일어납니다. 이처럼 일어난 일을 막을 수 없다면 그 일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며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을 구매한 사람은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부터 이 집은 그냥 공간이었고 돈도 잠시 내 손에 들어왔다가 결국 돌고 도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을 가진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일을 하고 결실을 얻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은 돈을 잃어본 적이 없군요. 또는 집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네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도 주식 투자를 해봤고 집 투자도 많지는 않지만 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돈을 잃기도 하고 벌기도 해봤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16.6%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3.4%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내가 가진 것을 잃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내 손에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 번째로 절망 속에서 희망 발견하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까요? 절망은 단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정말 절망이 중요한 것은 절망이라는 생각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기회의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사라졌다면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여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다음 네 번째는 삶에서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목표는 희망입니다. 나는 억만금의 돈을 벌 거야. 멋진 집을 구할 거야. 멋진 차를 살 거야. 이와 같은 무신주의, 즉 사물에 집착한 사고에서 벗어나 소소하지만 확실히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잠에서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돌기, 퇴근해서 운동하기, 자기 전에 책 읽기, 주말에 등산하기, 심심할 때 친구와 수다 떨기 등 소소하지만 작은 일들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만약 당장 생활할 돈이 부족하다면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들어가 알바 자리를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은 일들 속에서 삶의 기본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끝으로 새로운 일이나 관계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소소하고 작은 일입니다. 그 일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사람 만나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전화나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아는 사람이 부담스럽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모임에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들어가 동네 모임에 가입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물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한다고 엄청난 수입이 생기거나 절망에서 당장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이나 관계가 새로운 변화의 씨앗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의 실전 코칭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어려울수록 대인관계를 피하거나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 잠시 내게 왔던 인연이나 재물도 결국 내 것은 없습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면 다시 또 모으면 되지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이러한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 말이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문제 해결의 단초를 줄 수도 있겠지만 또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자그마한 위로의 안주거리 정도가 되었다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금일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